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흡배기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기 장치라고 하면은 새로운 공기가 기관에 들어가서 연료와 함께 연소가 돼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공기라는 것이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불순물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연소 상태도 불량할 뿐더러 피스톤 간극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공기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대기 중,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먼지를 걸러주는 것이 바로 엘리먼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흡기 장치의 제일 첫 번째 공기청정기, 즉 에어클리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클리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이 건식은 주로 우리가 도로상에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렇게 크게 요즘은 다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큰 먼지들이 없죠. 비포장도로만 계속 다니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포장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순물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엘리먼트, 약간 그 여과지 형태의 종이 형태로 만든 것들이 바로 그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식을 써서 큰 불순물들과 불순물들을 걸러서 깨끗한 공기만 공급하는 것이 보통 자동차에서 쓰이는 거고요. 이 습식 에어클리너는 공사장,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공사장, 그때는 뭐 먼지도 많고 불순물들이 많겠죠. 그때 정체되어 있는 어떤 발전기라든가 발전기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쓸 수 있는 산업기기 엔진들, 이럴 때는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건식보다는 효율이 더 좋은 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때 물을 한 번씩 튀져서 올라가게 하면은 큰 불순물들은 물에 잠겨지고 깨끗한 공기만 또 하나의 엘리먼트를 거쳐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습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는 건식을 쓰이고 중장비라든가 건설 현장에 쓰는 엔진들은 보통 습식 에어클리너를 주로 많이 쓴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흡기 장치에 대해서 이 그 엘리먼트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요. 공기가 실린더에 흡입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방지합니다. 어떤 관 내에 공기가 세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슉 하고 어떤 소리가 나겠죠. 그런 소리조차도 사실 차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미세한 소음도 귀에 거슬릴 때가 많은데, 공기가 흡입되는 부득이하게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그 흡입 소음 또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엘리먼트를 둠으로 인해서 소음도 감소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다음에 역화 시에 불길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조기점화 또는 노킹, 이렇게 이상연소로 인해서 폭발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폭발 가스가 이런 것들이 다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기구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점화 시기가 너무 빠르다거나 해가지고 이상연소로 인해서 흡기 밸브 쪽, 즉 공기가 새롭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불이 거꾸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오는 불을 역화인데, 이 역화가 만약에 엘리먼트가 없게 되면 그대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엔진룸으로 불길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먼트다. 엘리먼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길이 엔진룸 안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주 기능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걸러진 공기가 각 실린더로 배분되기 전에 모여지는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서지 탱크라고 하는데, 이 컬렉터 탱크라고 해서 스로틀 바디와 흡기 다기관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기 다기관이라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여기 다음 항목에서 배우겠지만, 각 엔진으로부터 공기를 배분하는 그 관을 우리가 흡기 다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흡기 다기관, 그 다음에 공기를 모아두는 서지 탱크, 거기에 이제 스로틀 바디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서지 탱크는 스로틀 바디와 흡기 다기관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기 흡입이 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 4개 실린더가 있을 때 각 4개 실린더 각각이 움직이다 보면 흡입되는 실린더마다 흡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퍽퍽퍽퍽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공급되는 공기의 양도 틀려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좀 모아놨다가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맥동적인 그런 그 입력을, 흡입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필로미터,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게 에어필로미터인데, 이 에어플로미터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실린더에 공기의 유입에 의한 흡기 간섭을 방지한다. 공기 흡입할 때 흡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아놨다가 모여져 있는 공기를 갖다 데려가다 보면은 이때 엘리먼트로 인해서 간섭되는 것을 또 방지할 수가 있고, 미리 있는 공기를 갖다 쓰니까. 그래서 그러한 서지 탱크의 역할은 그렇다. 그 다음에 흡기 다기관, 서지 탱크에서부터 이제 각 실린더까지 공기를 배분하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흡기과 다기관은 각 실린더에 흡기 포트와 연결되어 있고, 구멍이죠.
그 다음에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를 균일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균일하게 분배한다고 얘기했는데 서지 탱크에서부터 스로틀 바디가 이렇게 있을 때 스로틀 바디에서부터 우리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스로틀 밸브가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공기의 흡입량이 달라지는데 서지 탱크에서부터 1번부터 4번 또는 6기통일 경우에는 6개의 실린더에 골고루 관이 길이가 똑같아야지, 만약에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가운데는 작고 1번부터 6번 같은 경우 관이 좀 길고 이렇게 돼버리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폭발력에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관의 지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균일하게 맞춰져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균일하게. 그다음에 흡기 다이관의 지름이 크면은, 다이관의 지름이 크면 효율은 향상되죠.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혼합기의 유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혼합기가 희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 흡기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근래에 나오는 그 자동차들이 거의 다 이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흡기 다기관의 수라든가 길이, 지름 등을 바꿔서 수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흡기 맥동 효과를 이용하여 흡기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 그러니까 어떤 흡기의 공기량까지도 변화를 시켜서 폭발력을 증대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변 장치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스로틀 밸브를, 스로틀 바디의 스로틀 밸브 말고 흡기 다기관 내에 각각의 밸브들을 쫙 둬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와 식치 흡기 다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공기가 흡입 공기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밸브를 둬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저속일 때는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고 유속이 좀 느리게, 고속으로 간다 그러면은 고속의 센서를 ECU가 받아서 VIS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 액추에이터가 작동되고 이 액추에이터의 작동에 의해서 밸브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기가 돌지 않고 다이렉트로 엔진으로 들어가서 공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기관의 저속과 중속, 고속에 따라서 공기의 흡입량을 달리해서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변 속도 제어 장치 VIS 기능입니다. 자,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기 장치가 있습니다. 연소되고 난 다음에 이 배기가스가 나가는 출구부터 배기 매니폴드에서부터 머플러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기 다기관이라고 하면은 실린더 헤드에 붙어져 있어서 각 1번부터 4번까지 배기가스를 모아주는 장치죠. 그것이 바로 실린더 배기포트와 배기관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각 실린더에 배출되는 가스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다음에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배기다기관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면들이 있고 포트에서부터 배기다기관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꺾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로 뭉쳐서 배기관으로 하나로 뭉쳐주는데, 두 개로 뭉쳐줄 수도 있고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배기에 나오는 그 가스의 압력, 즉 배압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길이를 똑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각 실린더의 배압이 골고루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관의 길이를 똑같이 해준다. 관의 지름이 하나일 때에 거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의 길이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면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캐다리 컨버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시라 하고요. 배기관에서도 쭉 나가면 마지막에는 이제 대기 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소리를 죽여주는 소음기라는 것이 있어. 즉 우리가 머플러라고 하는데 이 소음기가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소음기는 배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아주 큰 폭발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음기의 최적은 피스톤 행정 최적이 약 12에서 20배 정도 되는데, 이 큰 소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통 안에, 이 소음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이 안에 여러 장의 이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어서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가면 일이 나갈 때에 구멍이 여러 개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나 뚫어져 있고, 그 다음 장은 또 여러 장 뚫어져 있고, 그 다음은 또 한 장 뚫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소리를 가지고 있는 폭발음, 그 팽창된 가스가 나가면서 이렇게 분산되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구멍이 있다 보니까 분산됐다가 다음 장 가보니까 또 모아져야 되고, 나와 보니까 또 분산돼 있어. 또 벌어지고. 이 과정에 있어서 압력도 떨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 소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막이들이 여러 장이 있으면 여러 장일수록에
소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나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배기가스가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 기관에서부터 소음기까지 나가는 이 배기가스의 이 압력을 우리가 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압, 배기가스의 압력. 이 배기가스의 압력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배압이 너무 커버리면, 큰다는 얘기는 소음기가 작다는 얘기죠. 여기는 배기량이 이만큼 큰데 여기는 작아. 그러면 이 가스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어떻게 돼? 배기가스 압력이 높아져. 그러니까 배압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엔진의 배기량은 작은데 소음기가 굉장히 커.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신속하게 팍팍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원하긴 좋은데 얘가 빨리 관행이 돼. 엔진은 정상 작동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즉 85도씨에서 95도씨 사이에서 적정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배기가스가 너무 신속하게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배압이 작으니까 냉각이 잘 된다. 냉각으로 인한 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배압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기가스가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배기 행정 때 피스톤이 배기가스를 밀어내야 되는데, 신속하게 원활하게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내고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 저항이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배기가스, 이 소음기의 용량은 실린더 체적의 15배에서 12에서 20배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따라서 소음기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출력, 배기량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2에서 20배 정도의 용량으로 만든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배기구는 자동차 후면에 직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간혹 이제 그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국내와 외국하고 운전석의 방향이 틀릴 때가 있죠. 핸들의 위치가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왼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있는데 배기구가 나와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완전히 90도로. 이 유럽 쪽에서 오는 차들이 간혹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배기가스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으로 막 뿜어대겠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걸 허락치 않습니다. 따라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배기관 열림 방향이 차량 중심선에 대해서 왼쪽으로 30도 이내 약간 꺾어져서 90도로 꺾어서 인도로 가지 않고 차량 중심선에 대해서 30도 이내만 들어오면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하고 차량 중심선에 대해서 오른쪽으로도 만약에 30도 이내인 것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배기관의 개구 방향, 이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하향도 안 됩니다. 왜? 완전히 90도로 꺼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가스 나가면서 도로상에 있는 먼지를 막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간혹 우리가 그 큰 트레일러 같은 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트럭 같은 거는 배기관이 어디 있어요? 위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위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건설기계 엔진용, 이런 것들은 다 위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말라고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 뚜껑이 막 펄럭펄럭거리죠. 배기가스의 압력 때문에 이 뚜껑이 막 열리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엔진이 가동이 안 되면 뚜껑이 딱 닫혀야 돼. 왜 닫혀야 돼? 비가 오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닫아 놓는데, 상향도 괜찮지만은 자동차에서 상향하면 좀 꼴불견이죠. 큰 트럭 외에는 승용차가 만약에 배기구가 위로 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향은 되고 좌향, 우향은 안 된다. 단 30도 이내는 괜찮다. 하향도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급 장치, 우리가 즉 터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흡입 밸브가 열려가지고 필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쫙 내려가는 최적만큼만 딱 내려오면은 흡입되는 공기량은 딱 최적만큼만 들어오죠. 그 배기량만큼만. 그래서 그 배기량만큼만 들어온 공기를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일으키면 딱 규정된 그만큼의 폭발력만 나오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흡입비를 갖다 필스톤이 쭉 빨아들일 때, 빨아들이는 흡입력 외에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어떤 외부에서 다른 힘으로 인해서 공기를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적보다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겠죠.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폭발을 압축한 다음에 폭발하면은 더 큰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연료도 절약할 수가 있고 출력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기를 더 넣어줘야 되느냐? 바로 터보를 쓰는 거야. 보통 디젤 기관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기가스가 나갈 때 여기다가 날개를 하나 두고 축을 만들어서 여기다 날개를 또 하나 둬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배기가스 이렇게 두고, 그러면 배기가스가 피스톤이 여기서 움직일 때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이 날개를 돌리겠죠. 이 날개를 돌리면 반대쪽에 있는 날개가 따라 돌겠죠. 여기다가 또 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관을 이 흡입 밸브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관도 같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관을 가동시켜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이 날개를 돌리면, 이걸 보통 터빈이라고 하는데, 이 터빈을 막 돌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임펠러, 날개죠. 이것도 또 돌아. 그러면은 공기를 막 흡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흡입되는 그 흡입력 말고도 이 날개가 강제적으로 돌다 보니까, 임펠러가 돌다 보니까 공기가 막 강제적으로 뿜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흡기 밸브가 딱 열렸을 때 들어오는 공기 플러스 밀어주는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 배기량, 즉 최적보다도 더 많은 공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연료를 쏴줘서 폭발을 일으키니까 폭발력이 커지는 거야. 자, 이 장치, 바로 이 장치가 우리가 과급기 또 터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날개 두 개가 같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급기의 그 종류는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이 빨간 거가 바로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통로고, 바로 파란색이 바로 흡기 쪽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양쪽에 보통 이렇게 터빈과 임펠러, 날개가 있습니다. 자, 이 과급기 종류는 최적형, 유동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유동형 쪽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원심식 터보 차저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과급기의 특징. 자, 특징 보면 이 터보를 씀으로 인해서 엔진의 출력이 많죠. 35에서 45%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엄청난 효율입니다. 그만큼 연료를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면서 출력을 더 높이는 거야. 최적 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평균 유효 압력이 높다.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력이 증대된다. 힘이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지대, 고지대에서도 출력 감소가 적다. 이 낮은 지대의 대기압, 높은 지대에서의 압력, 공기 압력 틀리죠. 압력이 낮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넣어주고 공기를 너무 많이 넣어줘서 흡입되는 이 상사점에 하사점을 쭉 끌고 와도 압력이 낮으니까 대기압, 이 밑에 이 낮은 지대에서보다도 그만큼 어떻게 출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과급기, 즉 터보를 쓰게 되면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출력이 그만큼 세니까 낮은 지역이든 높은 지역이든 출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 온도의 상승으로 착화 지연 시간이 짧다. 무슨 착화 지연이든 점화 지연 시간이든 이 불이 붙는 속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너무 짧으면 안 되지만 규정보다 약간 짧은 거는 오히려 진각, 우리가 전기 시간에 배우겠지만 진각 형태, 그만큼 폭발력을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각이 뭐고 지각이 뭐고는 제가 전기 시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잠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이 진각이라고 하는 것은 빨라진다는 거야. 빨라진다. 그 다음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지각 많이 해봤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가는 거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진각은 너무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가솔린 기관에서의 점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엔진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점화 시기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빨라 버리면 안 되죠. 너무 빨라 버리면 오히려 역화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점화 시기에서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해준다면 그 다음에 중속, 고속 이때도 점점 더 빨라지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진각이라고 하고, 따라서 디젤도 마찬가지. 점화 시기가 착화 지연 시간이 조금 짧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를수록에 그만큼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기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또 조기 착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지각과 진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 시간에 배전기의 포인트 방식을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걸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세탄가가 낮은 연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디젤에서는 보통 이 과급기가 이제 경유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경유의 질은 우리가 세탄가의 값으로 따지죠. 세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경유의 세탄가는 보통 98에서 9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착화가 잘 일어나는 고급 경유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듯이 연소 상태 양호하기 때문에 세탄가가 조금 낮아도 예를 들어서 95라든가 94 이렇게 얘보다 조금 떨어지는 저급의 경유라 하더라도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왜? 출력이 높으니까. 압축압력이 높으니까 폭발력을 잘 일으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엔진 쪽에서 우리가 옥탄가와 세탄가를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각 손실이 적고 연료 소비율이 3에서 5% 정도 향상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3에서 5% 정도를 줄이면서도 엔진의 출력은 35에서 45%까지 증가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터보차저, 즉 과급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과급기를 설치하면 기관의 중량이 10에서 15% 정도, 쇳덩어리니까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터보의 특성, 터보가 역할이 뭐고 그로 인한 어떤 기관의 장점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보차저, 이것은 디퓨저에 공급된 공기의 압력 에너지에서 실린더에 공급돼서 최적 효율이 상당된다. 배기 터빈이 회전하기 때문에 배기 효율이 상당된다.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동시에 터빈을 돌리지만 터빈 그 날개 순수하게 그 자체로 보면은 얘가 또 배기가스를 이렇게 끌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나누는데 흡기 쪽에서 공기를 새롭게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임펠러라고 그래요. 날개가 똑같이 있을 때 그냥 이름이 그렇습니다. 임펠러. 그 다음에 터빈은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돌려주는 날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펠러는 흡입 쪽에 설치된 날개로 공기를 실린더에 가압하는 역할을 하고 터빈은 열 에너지를, 즉 배기가스도 열이죠. 열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터빈의 개념과 임펠러의 뜻을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쿨러라고 하는 건데 이 인터쿨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 디젤 자동차들 SUV들 보면은 본네트 위에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을 보시죠. 그 구멍이 왜 뚫렸을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주행할 때 앞부 맞바람 치는 공기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본네트를 딱 열면 공기가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라지에다, 여러분들 냉각수 식혀주는 라지에다 아시죠? 그런 라지에다 같은 것들이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기가 들어가는 본네트 구멍을 이렇게 맞닿아 있어. 그러면 여기 공기가 뭘 식혀주려고 하지? 바로 흡입되는 공기를 식혀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기의 온도가 상승되면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막 집어넣어주다 보면 공기가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압력이, 우리가 디젤에서는 새로운 공기를 갖고 와서 압축을 하면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거기다 디젤을 연료를 분사시켜서 스스로 착화시켜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운 게 들어오다 보면 잘못하면 너무 착화 시간이 너무 빨라지게, 즉 말해서 점화되는 시간이 너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기를 조금 식혀줘야 되겠다. 공기 온도가 상승하면 충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가. 그래서 공기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은 많아지는 것 같지만 밀도가 작다 보니까 폭발력도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좀 식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킹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쿨러라는 것을 두는데 바로 그것 자체가 인터쿨러입니다. 그래서 임펠러와 흡기다이관 사이에 설치돼서 과급된 공기를 냉각시켜 임펠러에서 막 불어넣어주는 공기를 라지에다 공기만 지나가는 통로에서 맞바람 치는 공기로 인해서 공기를 조금 식혀서서 공급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쿨러입니다. 한때 우리가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 홍보할 때 인터쿨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로고도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SUV에 인터쿨러라는 개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거 구조입니다. 저기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배기구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터보 차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터보를 돌려주면 여기 축에 연결된 임펠러가 돌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공기가 공급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인터쿨러가 여기 일단 여기서 공기를 식혀주고 그리고 나서 기관에 공급되는 거.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여러분들 터보 차저의 기능과 인터쿨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터보의 단면 모습입니다. 빨간 쪽은 배기 쪽이고 파란 것이 흡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배기 쪽에 이렇게 날개들이 있는데 이게 베인이 있는데요. 이때 요 베인은 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날개가 베인이 서로 변화되면서 적절하게 회전 속도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빈과 날개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터빈이 장착된 엔진인데 터빈이 장착된 반대쪽이야. 이게 지금 앞쪽에서 본 겁니다. 앞쪽에서 본 거고 요 위에 이제 인터쿨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건 반대쪽 배기구 쪽에서 본 건데 여기 배기 다기관이 있고 터보 처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빨가스름한 거. 이게 바로 터빈. 그 다음에 여기 축에 연결된 게 임펠러. 그래서 흡기관에 보내주고 이걸 단품으로 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배기 쪽이다 보니까 시커멓죠. 배기가스가 묻어서.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가는 혼합기가 들어가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는 쪽은 이게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밸브가 있고 VGT 밸브가 있고 요것이 그 날개들을 약간씩 움직여주는데 그때 안에서 움직이는 날개는 요와 같이 생겼습니다. 베인 형태로 생겨서 전부 다 땡기거나 밀면은 이 날개가 동시에 벌어졌다가 오므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약간 조절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보차저의 모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